자, 네. 벌써 5월 중순이 넘어서 5월 말이고요. 날씨는 되게 좋고, 1분기 실적도 나왔고, 다시 바쁜 시절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락앤락, 지난번에 했던 락앤락 공개 매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락앤락 공개 매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락앤락이 어피너티에서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공개, 공시를 하고 뉴스가 나온 그 뉴스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어피너티는 현재 70% 정도를 가지고 있고 30%를 더 사서 자진 공개 매수를 한 다음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제 기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난주에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공개 매수를 할 때 공개 매수 신고서를 내는데 웬만해서는 그 요건, 정정을 할 수가 없다. 대신에 공개 매수 가격을 바꿀 때, 인상할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락앤락에서는 공개 매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공- 기간은 연장을 하고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관하던 NH에서는 1차 공개 매수에서 뭐 웬만큼 모을 만큼 모았다라고 하면서 2차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1차 공개 매수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만족을 하면 2차를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공시 내역인데요. 처음 공개 매수 신고서가 공시된 날짜가 2024년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6일에 1분기 보고서가 나가고요. 그리고 2차 공개 매수에 대한 신고서가 5월 16일에 나갔죠. 근데 다음 페이지 봐보시게 되면 자, 지분율은 이렇게 어, 기존에 약 70% 정도에서 15%를 더 가지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더 사고 싶 나머지 지분 15% 정도 더 사고 싶다는 이야기고 자, 뒤로 두 장 한번 넘겨봐. 뒤로 두 장 가겠습니다. 예, 여기요. 자, 락앤락 공개 매수 기간 3주 연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5월 15일입니다. 앞서 보셨던 음, 것처럼 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5월 16일 날 공시를 했는데 다시 뒤쪽으로 와주시면 5월 15일 날 기자는 알고 NH투자증권 관계자하고 통화 내지는 만나서라도 정보를 들어서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락앤락이 처음 어,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공개 매수 신고서 내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올라서 문제가 됐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2차 매수, 새로운 매수인 거죠? 연장이 아니고, 뭐, 실질 내용은 연장이겠지만, 왜냐면 공개 매수가가 그대로인 걸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1차가 만족했었으면은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공개 매수하는 목표가 이제 95%, 내가 원래 70% 갖고 있는데 25%를 더 사가지고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만족하면 2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왜 2차를 하면서 그거를 만족했다고 자화자찬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공시가 나가기 뭐 한두 시간 전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그렇게 뭐 하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문제가 많죠. 근데 이거는 하루 전에 보도기사가 먼저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공시가 나갔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얘기를 버티면 낙연락 입장에서는 그래 뭐 우리가 공시 위반했는데 어쩔 건데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벌점을 때리든 뭐 거래 정지를 시키든 why not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건 낙연낙에서 한 게 아니라 NH투자증권이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이거 2차 준비는 그전에도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을 거니까 준비하고 계약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에 얘들은 NH투자증권 관계자가 누설을 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기자한테 보도기사를 배포를 뿌릴 때 요거는 이제 16일 날 공시 나간 다음에 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자가 이제 쌩까고 뭐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어? 이 또라이 이거 이 문제가 크네. 아,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내는 거는 거의 배포 시간을 이제 공식 이후로 해주세요 보도 자료를 뿌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이렇게 뭐 기자가 시간해가지고 데스크 통과해서 나간 거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나간 것 같은데, 어, 이게 좀 문제가 클 것 같네요. NH 투자증권에서 누군가를 색출하겠는데, 색출. 색출하겠는데요? 어? 색출을 하겠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응?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1차 공개 매수를 할 때 발표하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 20%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한 시점에 공개 매수 가격과는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게 주주 입장이었고, 회사 입장은 한 20% 이상 우리가 업사이드를 줬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주가 그리고 내부 정보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건 회사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NH증권, 그 IB팀에서 뭔가 계속 정보 유출이 되고 있는데 회사 또는 금감원 거래소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은 제재를 떼들려고 해도 얘네가 이제 상장 폐지 하겠다는 애들이라서 제재에 효익이 없다. 죽겠다는 놈들이 뭘,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재판받을 때도 이제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종결을 시키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꽤 있죠. 근데 이거는 보통의 그 매수 주체가 한국의 기관이거나, 뭐, 조막선이거나, 뭐, 아니면 뭐, 조합이든지 이러면, 그 조합, 매수 주체 지인들이 소식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